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7월 26일이었죠.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가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져 있는데 좀 부진한 영역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금융과 공공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공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촉제를 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서 클라우드가 좀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활용을 하는 방식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몇 가지 모델로서 좀 패턴화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6R, AWS는 그 외에 여러 글로벌 CSP들도 전환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트너나 AWS, C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 모델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크게 5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테인과 리호스트, 리플랫폼, 리팩터, 리플레이스, 이렇게 5가지입니다. 먼저 리테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리테인은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장비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특정한 패키지 기반의 시스템들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이 리테인 대상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전환한 시스템들과 연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연계 처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리플레이스인데, 리플레이스는 기존 시스템을 폐기를 하고 Saa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조직이 인하우스로 개발한 회계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폐기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SaaS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리호스트인데, 리호스트는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구성이라든지 시스템 환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변화 없이 클라우드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들어서 옮긴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클라우드의 전환 난이도가 낮고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효과들을 좀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플랫폼이 있는데, 리플랫폼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일정 부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환경과 아키텍처 일부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서 옮기되 재구성한다 해가지고서 리프트 앤 쉐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리플랫폼과 리호스트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그 리플랫폼이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일정 부분 재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일정 부분 재구성한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오라클 DBMS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VM, 버추얼 머신에 이 오라클 DBMS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온프레미스 서버가 클라우드 VM으로 바뀌었을 뿐, 뭐 구성이라든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리호스트이죠.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DB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서버를 미리 구성을 해두고서 필요한 용량만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DBMS도
미리 구성을 해두고서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형 DB 서비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조직이 이것을 쓰게 된다면은 오라클 DBMS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DB 서비스를, 관리형 오라클 DB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형 DB 서비스의 장점은 설치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보안 패치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에서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의 부담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은 아키텍처 구성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개발이 일정 부분 발생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팩터라는 게 있는데, 리팩터는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재설계하고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클라우드에 최적화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리팩터는 클라우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전면 재개발에 가까운 설계와 구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완전히 클라우드에 최적화해서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CSP들, IT 업체,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데, CNCF에서 정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세워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은 조직이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현대적이고 동적인 환경에서 확장, 축소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예시를 들었는데, 컨테이너,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불변 인프라, 선언형 API가 그것들입니다. CNCF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서 제작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클라우드의 전환 모델에는 5가지가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이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루려면은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